네 주제를 알라고 했지? 그 말 내가 5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네가 주제 파악해.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빕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순희 씨의 사연입니다. 11월 어느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명화여자고등학교 68학번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68학번 5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50년.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엄마, 그거 뭐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네. 와, 50주년이요? 가실 거예요? 순이는 대답 대신 초대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엄마, 뭐 입고 가실 거예요? 미용실 예약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동창회인데 좀 꾸미고 가셔야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꾸미지 않는 게 나았죠. 최대한 평범하게, 최대한 초라하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동창회 당일 아침 순이는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10년은 좋게 입은 낡은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도 하지 않았죠. 엄마, 진짜 그 옷 입고 가실 거예요? 지은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편한 게 좋아. 그래도 동창회인데. 순이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딱 좋았습니다. 평범한 68세 여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할머니. 완벽했죠. 집을 나서면서 순이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카드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신용카드는 일부러 두고 나왔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순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단단했다고 해야 할까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순이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69년 명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순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 앞 자판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머니는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가셨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셨죠. 손은 늘 거칠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남매 중 막내였던 순이는 오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해서 겨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순이네 가족은 연탄 아궁이가 있는 단칸방에서 살았죠. 겨울에는 연탄가스 조심하라는 아버지 목소리에 잠을 깼고 여름에는 더위에 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제대로 싸갈 형편은 안 됐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 가끔 계란 프라이 하나 올라가면 그나마 나은 날이었죠. 다른 아이들 도시락에서 풍기는 반찬 냄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시절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개발이 한창이었고 공장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죠. 순이네처럼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살아가는 집이 수두룩했습니다. 반면 부잣집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강북 언덕배기에 기와집을 가진 집안, 무역업이나 건설업으로 돈을 번 집안. 그런 집 딸들은
매일 깨끗한 교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에는 하얀 쌀밥과 계란말이, 햄, 소시지가 담겨 있었죠. 김미선이 바로 그런 집 딸이었습니다. 미선이 아버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아서 큰 돈을 벌었죠. 미선이는 늘 깨끗한 교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가방도 가죽 가방이었죠. 다른 학생들이 청가방을 들고 다닐 때였습니다. 미선이는 순이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했다기보다는 무시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야, 박순이. 너 오늘도 도시락 그것밖에 안 싸왔냐?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밥에 김치만 덩그러니 담긴 도시락을 조용히 덮었죠. 맨날 보리밥만 먹어? 쌀밥은 구경도 못 해봤지? 옆에 있던 여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얀 쌀밥에 반찬 여러 가지를 먹었지만 순이는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나마도 먹기 창피해서 운동장 구석으로 가서 후다닥 먹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순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용기를 냈습니다. 미선이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선아, 미안한데 반찬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미선이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비죽 올리며 말했죠. 내 주제를 알아라. 나한테 빌붙지 말고. 교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고 어떤 학생은 민망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이를 감싸주지 않았죠.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순이는 미선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섞을 수가 없었죠. 미선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야, 박순이 운동화 봐. 헝거 신고 다니네. 교복도 색이 바랬어. 빨래는 하고 다니는 거야? 얘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하신대. 무 파는 거 봤어. 순이는 참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순이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고 오빠들 월급만으로는 학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등교일 복도에서 미선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박순이. 학교 그만둔다며? 역시 너희 같은 애들은 공부도 못하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져나갔죠. 뒤에서 미선이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50년. 순이는 한 번도 미선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아도 찢어버렸죠. 미선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50주년. 마지막 동창회가 될지도 모르는 자리. 순이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 50년 동안 순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 봉제 공장에 취직했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녔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일하면서 무역 실무를 익혔죠.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도와 회사 일을 배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었죠. 1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서는 회사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회사를 경영하냐고 팔아서 편하게 살라고 했죠.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는 순이의 손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순이는 이제 미래산업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검소하게 살았고 강남 아파트에 살았지만 늘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비서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회사 이외에는 철저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버스를 타고 동창회에 갔습니다. 최대한 초라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비서에게는 오후 3시 정각에 식당으로 오라고 미리 말해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이는 동창회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입구에 명화여고 68학번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순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렸죠. 어머, 영수가.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전혀 안 늙었네. 나만 늙었나 봐. 순이는 조용히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아는 얼굴이 몇 명 보였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그냥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반짝이는 목걸이. 한눈에 봐도 비싼 옷차림이었죠. 김미선이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했습니다. 오만한 표정, 당당한 걸음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미선이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미선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순이? 순이는 고개를 들어 미선이를 봤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미선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변한 게 없네. 그때 그대로야. 미선이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억양, 그 눈빛.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았죠. 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늘 30면 돼. 미선이는 순이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로 갔죠. 다른 동창들이 미선이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미선아. 완전 오랜만이야. 미선이 너 정말 하나도 안 늙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해? 그거 명품 가방 아니야? 백화점에서 봤는데. 미선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남편분이 사업 대박 나셨다며? 부럽다, 진짜. 미선이는 겸손한 척하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이, 무슨. 그냥 먹고 살 만하지.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는 자랑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계속해서 미선이에게 아부를 늘어놨죠.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히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첨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구이, 찜. 순이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죠. 야, 순이야. 갑자기 미선이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죠. 응?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버스 타고 왔어. 아직도 버스 타고 다녀. 차는 없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계속 물었죠. 남편은? 잘 지내?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아, 그래?
안 됐다.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월감이 묻어났죠. 다른 동창들도 순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자식들은 뭐해? 딸 하나 있어. 직장 다녀. 어디 다녀? 중소기업. 아, 그렇구나.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옆에 앉은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자식들 정말 잘 됐지. 아들 둘 다 의사랑 변호사라며? 미선이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죠. 뭐, 그렇게까지는. 에이, 겸손 떨지 마. 다들 알아. 미선이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애들이 뭐, 나름 열심히 하긴 해.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며? 대단하다, 진짜. 뭐, 운이 좋았지. 미선이는 입으론 겸손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말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었죠. 다른 동창들은 계속 감탄했습니다. 부럽다, 진짜. 우리는 자식들 대학 보내기도 힘들었는데. 미선이는 순이 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 딸도 대학 나왔어? 응. 4년제 나왔어. 어디? 서울에 있는데? 지방대학. 아, 그래도 다행이네. 요즘 대학도 못 가는 애들 많잖아. 미선이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웃었죠.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미선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빠. 주말마다 회원권 있는 골프장 가거든. 집은 강남 어디야? 미선이 옆 동창이 물었습니다. 압구정. 50평대 아파트. 와, 강남 50평이면 얼마야? 아이고, 말도 마. 재산세 내느라 죽겠어. 겸손한 척 자랑하는 전형적인 말투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순이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미선이는 계속해서 순이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뭔가 더 반응을 끌어내고 싶은 듯 했죠. 순이야, 너 지금 어디 살아? 순이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강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가 눈을 크게 떴죠. 강남? 너도 강남 살아? 응. 어디? 전세야? 아파트. 미선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아, 그래. 몇 평? 그냥 살만해.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죠.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집들이 와야 하는데. 최근에 인테리어 새로 했거든. 와, 정말? 언제 가도 돼? 언제든 와. 너희들은 언제나 환영이야. 미선이는 순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뭐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되면 와. 말투가 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언제든 와였지만 순이한테는 시간 되면 와였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을 마셨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선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선이가 화장실로 가자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선이 진짜 잘 사네. 완전 부자야. 남편도 사업가래. 부럽다. 우리는 뭐. 순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 이제 20분 남았죠. 미선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이 쪽을 봤습니다. 순이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죠. 순이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어.
일은 안 해? 나이가 있는데 뭘. 그래도 심심하지 않아? 나는 요즘 사회봉사 활동하거든. 재단에서. 또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동창이 거들었죠. 미선이 진짜 대단해. 돈도 많으면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미선이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순이에게 말했죠. 순이야, 있잖아. 응. 너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좀 빌려줄게.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죠. 순이는 미선이를 봤습니다. 미선이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괜찮아. 필요 없어. 그래.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린 친구니까. 미선이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착하다. 옛날 친구 챙기고. 아니야. 당연한 거지.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건. 순이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미선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응. 그때 너 엄청 힘들었잖아.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하시고. 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고. 불쌍했어, 진짜.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야, 미선아.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지만 미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네. 인생 참 공평하지 않지? 순이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공평하지 않지. 순이의 대답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미선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돈이 뭐 그리 중요해. 미선이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슬쩍 만지작거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죠. 순이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참. 순이야. 응. 너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 우리 집 파출부 구하는데.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파출부. 순이 어머니가 하셨던 일. 그걸 미선이가 지금 제안한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괜찮은 조건이야. 미선이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도와준다는 우월감에 취한 표정이었죠. 순이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생각해봐. 나쁘지 않을 거야. 순이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순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봤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요. 회장이라고 했나요? 미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남자는 미선이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이에게 시선을 돌렸죠. 회장님, 오늘 3시에 이사회 있으십니다. 차는 밖에 대기 중입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순이의 가방을 대신 들었죠. 미선이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순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순이는 미선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비서야.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무슨 회사? 옆에 앉았던 동창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종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미선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회장? 무슨 회장? 순이가 회사를 다녀. 휴대폰으로 검색하던 동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미래산업. 박순이 회장님 맞네. 뭐? 미래산업? 그 무역회사 미래산업 말이야. 연 매출 500억짜리. 식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순이를 쳐다봤죠. 순이는 조용히 미선이를 봤습니다. 미선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야, 김미선.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50년 만이지?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땐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지금도 여전하네. 다른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너는 내가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순이는 비서를 따라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이가 다급하게 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이야,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순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다른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미래산업 회장이야? 순이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세운 회사야. 10년 전에 남편 세상 떠나고 내가 맡았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순이는 다시 미선이를 봤습니다. 김미선 씨, 아까 파출부 자리 준다고 했지? 한 달에 200만 원.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바쁜 사람이거든. 순이는 식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죠. 아, 그리고 순이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김미선 씨 남편 회사 이름이 뭐였지? 대성건설?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데야. 작년부터 자재 납품받고 있어. 미선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비서, 대성건설이랑 계약 조건 재검토한다고 전해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이는 마지막으로 미선이를 봤습니다. 50년 전 학교 복도에서 내가 너한테 반찬 좀 나눠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미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제를 알라고 했지. 그 말 50년을 기다렸어. 순이는 미선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내가 주제 파악할 차례야. 순이는 그대로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식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다. 순이가 회장이었어? 미래산업이면 중견기업이잖아. 그럼 그 낡은 옷이랑 버스 타고 온 건? 일부러 그랬나 봐. 미선이 당황하는 거 보려고. 미선이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았던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다른 동창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래산업 검색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네. 직원 200명에 매출 500억. 박순희 회장 사진도 나와.
경제 기사에도 몇 번 나왔네. 대박. 우리가 완전 무시했잖아. 미선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순이를 무시하고 동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파출부 자리 줄까? 돈 필요하면 빌려줄게. 너 혹시 힘들면 말해. 미선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너네 회사가 미래산업이랑 거래한다며? 그거 괜찮겠어? 미선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대성건설은 미래산업에서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규모로요. 만약 미래산업이 계약을 끊으면 대성건설은 타격이 클 겁니다. 미선이는 급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산업이라고 알아? 우리 거래처. 응. 왜? 그 회사 회장이 누군지 알아? 박순이? 왜? 무슨 일 있어?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 큰일 났어.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순이가 비서와 함께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순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요. 집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미선.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오전, 순이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죠. 회장님, 대성건설 계약건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건설 측 반응은요?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이사가 면담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결정 확실하신 겁니까? 순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확실합니다. 같은 시각 미선이네 집. 미선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순이, 미래산업 회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모양이었죠.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목소리였죠. 미선이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래산업에서 연락 왔어. 미선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래? 계약 끊는데. 다음 달부터 자재 안 준대. 그동안 미래산업에서 받던 자재가 우리 매출의 30%야. 그게 끊기면 회사 망해. 미선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이 미선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동창회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나는 그냥 미래산업 회장이 우리 회사를 찍었어. 거래처 담당자가 그러는데 위에서 직접 지시 내려왔대. 대성건설 계약 즉시 해지하라고. 미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박순이 회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좀 해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를. 실수? 무슨 실수? 미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순이를 무시했던 것, 파출부 자리를 제안했던 것.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거래처 회장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몰랐어. 순이가 회장인 줄 어떻게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야?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빌어. 당장 내일 미래산업 찾아가. 내가? 당연하지.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다음 날 미선이는 미래산업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안내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미선이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비서와 함께 나왔죠. 미선이는 벌떡 일어나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미선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와? 나 좀 만나줘. 할 말 없는데. 순이는 그대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미선이가 순이의 팔을 붙잡았죠. 제발, 우리 회사 계약 좀 유지해줘. 순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라고 했지. 순이야, 동창회에서 말실수한 건 미안해.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순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말실수? 그래. 나도 잘못 생각했어. 근데 50년 전 일을 아직까지 담아두는 거야? 그게 뭐? 그때는 우리 다 어렸잖아. 그런 나이잖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순이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미선 씨, 아직도 모르겠어? 뭘? 내 잘못이 뭔지. 미선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전에도 사과 안 했고, 동창회에서도 사과 안 했고, 지금도 사과 안 하네. 나는 지금 사과하러. 아니, 너는 지금 변명하러 온 거야. 순이는 그대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고 순이는 차에 올라탔죠. 미선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이는 회장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성건설 상황입니다. 말해봐요. 다른 거래처들도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끊으니 신용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김미선 씨 남편이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순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예.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이네 집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명품 가방들이 나왔고 차고에는 외제차가 서 있었죠.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그것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이는 백수인 큰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두 아들 모두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죠. 엄마, 이거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빠가 그러는데 당분간 생활비도 빠듯하대. 필요 없는 거 다 팔아야 한대. 미선이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건 안 돼. 엄마, 지금 그럴 때야? 아들은 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미선이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차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명품 가방, 외제차,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선이네 가족은 강북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죠. 미선이는 전세집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가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말해봐요.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 신규 거래처 미팅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김 비서. 예, 회장님. 오늘 퇴근 후에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요. 차 준비해줘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엄마 산소. 저녁 순이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죠. 순이는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쓰던 거. 도시락통을 쓰다듬으며 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보리밥 싸줬잖아.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때 참 힘들었어. 친구들은 다 하얀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 먹는데 나는 보리밥에 김치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순이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나한테 그랬어. 내 주제를 알라고. 반찬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교실에서 다들 보는 앞에서.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또 무시했어. 파출부 자리 준다고, 돈 필요하면 빌려준다고 했어.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복수했어. 그 친구 남편 회사 망하게 만들었어. 집도 팔게 만들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사셨잖아.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하셨잖아. 근데 나는.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해. 50년을 기다렸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잖아. 순이는 묘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같은 시각 미선이는 전세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순이를 무시했던 것, 파출부 자리를 제안했던 것, 50년 전 학교에서 순이를 괴롭혔던 것, 전부 다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가구나. 미선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미선이는 다시 미래산업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김 비서가 나왔습니다. 김미선 씨? 네. 회장님께서 잠깐 뵙겠답니다. 미선이는 김 비서를 따라 1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순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미선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이야, 말해요. 미선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회사 좀 살려줘. 제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창회에서 말실수한 건 미안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게 다예요? 순이야,
우리 어렸을 때 일이잖아. 그걸 아직까지. 순이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미선 씨, 아직도 모르겠어? 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미선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변명만 하고 있잖아. 어렸을 때 일이라고, 말실수라고.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가는 치렀어요. 이제 됐어요. 순이야, 제발. 돌아가요. 다신 오지 마요. 미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50년의 기다림. 50년의 복수. 이제 끝났습니다. 순이는 서랍에서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도시락통을 쓰다듬으며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해. 그게 대가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을 깔보고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